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나만의 생활 건강법으로 스타일링해보는 시간이죠. 자, 행복한 매일매일을 위한 건강 길잡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 함께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네. 안 추우신가 봐요. 원장님 반팔 입고 오셔가지고. 아직은 저희 와이프가 네네. 한년에 같이 네, 출근하는데 네. 요새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출근을 하다가 네.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네. 자기도 겉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네네. 뱁새가 황새 따라갈래 내가 추워 죽겠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침 저녁도 너무 춥다 보니까 밤에는 조금 쌀쌀한 뭔가 것 이렇게 같아요. 자꾸 껴입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반팔로 오셔고 깜짝 놀랐어요. 네. 건강해야지 그렇게 또 반팔로 추운데 다니실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아직까지는. 같아요. 특히 낮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네. 실내에서 일을 하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요즘에 이제 해부학적,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우리 K 한방에 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나눠주시고 계셔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우리 또 마리아님, 공부합시다. 오늘 함께 배워보자고 준비되셨죠?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허리 증상, 네. 증상별 이제 허리에 대한 그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협착증 얘기도 해주셨고, 네. 디스크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그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네네네. 제가 지난주에 오늘은 요 뒤에 아마 나가는 그 자막이 아마 네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5가지 통증의 그 허리 통증의 네네. 유형 물론 훨씬 더 많은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이 나가고 있어서 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돌려보시면 잘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네네. 지난주에 제가 일반적인 만성 요통, 특별하게 뭐 다른 데는 많이 안 아픈데 그냥 네네.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고 특별히 약간 앞으로 숙일 때보다는 네. 약간 뒤로 제칠 때라든지 예. 앉았다가 일어날 때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픈 분들이 만성 요통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천골이라고 하는 부위가 많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급성요통은 숙일 때 많이 아프고요. 그러니까 약간 숙일 때 허리보다 살짝 위가 많이 아프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에서 약간 엉덩이 쪽까지 쪽으로. 살짝 네. 뭐 다리까지는 아닌데 네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부터는 근육통하고 신경통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근육통. 이게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고 네네. 이제 그림에 지금도 나가는데 5가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노란색에 있는 부분들을 잘 워치해 보시면 여기만 아픈 거, 네네. 엉덩이까지 이렇게 아픈 거, 그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엉덩이를 지나서 약간 대퇴부까지 예. 아픈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이 정말 많이 오시는 요통인데 네네네. 여기까지는 디스크라고 의심하기 좀 어려워요. 디스크라고 하기는 네, 예, 제가 예.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요통을 100명 중에 80명이 경험을 해요. 80% 경험하고 네네. 그 80명 중에 실제로 디스크로 가는 건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2, 3%의 디스크 환자 중에서도 네네. 진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나 디스크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너무 잘못 알고 계시고 네. 당연히 뭐 의사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수술을 하시겠지만 네네. 조금 성급하게 수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네. 수술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통증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근데 아프니까. 통증만 관리가 되면 네네. 멀쩡하게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가 실제로 있고 네네. 협착증이 있는데도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조금 네네. 불편한 정도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근데 이 통증 관리라는 게 사실 너무 힘든 거잖아요. 어렵죠. 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한방이라든지 뭐 네네. 카이로라든지 뭐 다양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통증 관리고요. 네네. 실제로 통증이 진통제 먹는 것처럼 관리되느냐 그렇게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먹는 그 타사 제품하고 이름이 살짝 비슷한데 네네. 저희는 협착증하고 디스크. 디스크나 네네. 이런데 주로 신경통, 무릎 네네. 신경통에 예. 먹는
천수환이라는 제가 만든 약이 있어요. 천수환. 천수환이라는 네. 약이 있는데 제가 막 약 선전을 안 해서 그런데 네네네. 심한 분들은 제가 꼭 드려요. 이걸 물약도 있고 탕약도 있고 환약도 네네네. 있고 환약은 반값이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드시면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경통이 특히 있는 경우는 네네. 드시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를. 네네. 치료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침으로만 했을 때 난 뭐 다른 데 많이 가봤어. 예. 그래도 오세요. 특별히 그런 분이 더 오시면 좋습니다. 네네. 다른 걸 경험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는 제가 K 한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대퇴부까지만 지금 얘기다 말았는데 그런 K 한방 쪽에서는 그냥 얇은 침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거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물론 네네. 이제 도사들이 있으시겠죠. 네네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뭐 얇은 침으로도 협착증 고친다. 뭐 그런 거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가시고 예. 저는 조금 의과학적으로 네. 접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왜 굵은 침을 써야 되는지, 지금 이 굵은 침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압박을, 이런 기전은 조금 더 나중에 제가 더 차차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네. 왜 그게 의학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느냐. 또 약이 들어가면 어떤 성분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아유 드세요. 우리 집 명약이에요. 이게 아니라 네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 그 20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 중에 메인 약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연구 결과로 네네. 실제로 디스크 환자나 척척작정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연구 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이게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까지 아프다고 해서 그다음에 네. 다리까지 뻗친다고 해서 이걸 다 자골신경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 디스크나 네네. 협착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증상이 있어요. 뭐예요? 다리가 아파야 되는데 그때 종아리 얘기 하셨었죠. 종아리가 아파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퇴부만 아픈 거는 자골통이나 디스크나 협착증이라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거의 아니에요. 아니고 네. 협착증인 경우는 대부분 종아리가 안 아프면 협착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협착증은 가다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네네. 못 걷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디스크는 저리고 아픈 통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제가 지금 보내드린 영상에 네. 세 번째 거 정도에 해당되는데 네네네. 3번 정도까지 보면 뒤로 난 이렇게 뻗치는데 무릎 인대까지만 뻗치고 종아리 아래로는 괜찮아요. 허벅지까지만 허리 아프고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예. 디스크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둔상피 증후군이나 약간 이상근이라고 해서 허리가 아닌 요 네. 밑에 네. 그 근육들에 관한 문제라든지 좌골 자체가 조금 늘려서 이 부분만 신경통으로 아픈 경우도 많아요. 네네. 그다음에 허리 오른쪽, 네네. 우리는 레터럴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에서 레터럴 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지만 허리에서 나오지만 이 장골릉을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신경이 있고 네네. 장골릉을 따라서 약간 옆으로 나오는 신경이 있고 뒤로 나오는 신경이 있고 달라요.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 네. 엉덩이가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허리보다는 네네. 다리가 이 어. 허벅지가 많이 아파요. 이런 분이 와요. 그러세요. 예. 예. 그런데 종아리까지 아프면 그는 강력하게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다라고 보지만 네네. 실제로 여기만 많이 아프다면 네. 좀 달라요. 이 임핀지먼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엔트먼트, 임핀지먼트가 아니라 엔트먼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포착이라는 말을 써요. 네네. 이게 이제 보통 허리 부분에 특히 장골릉 부분이나 요 ASIS라고 하는 요 장골릉 요 앞쪽에서 걸린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오늘 환자도요. 이게 오른쪽 대퇴부, 네. 전면 대퇴부가 많이 아프신데 여기다 침을 많이 안 놓고요. 요 허리 쪽, 여기 네네. 그 장골릉 쪽 근처를 이완을 시키면 여기가 네.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허리랑 허리 주변 어딘가가 이제 아프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디스크나 협착증이 절대 그렇지 아니고 않다는 거죠. 예. 네. 내가 왜 허리가 아픈지 그 원인을 그럼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기본적으로 예. 제가 여기 5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도 예. 허리만 아프냐, 엉덩이까지 아프냐, 대퇴부까지 아프냐, 아니면 허리부터 대퇴부까지 다 아프냐, 아니면 전형적인 이제 협착증은 네네. 허리나 엉덩이 쪽이 아프지만 네. 대퇴부는 거의 안 아프고요. 안 아프고. 건너뛰고 스킵하고 네. 종아리가 그러니까 아프거나 종아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에 더 따라서.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협착증이 확실하냐 안 하냐를 네네. 저희가 그러니까 검사해보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뭐 MRI 찍지 않고 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종아리.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네. 물론 이제 조금 더 제가 앞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네네. 신경 라인을 따라가면서 보면 이게 네.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반드시 어떤 신경 라인을 따라서 어느 쪽이 아픈지
주로 종아리가 아파도 네네. 바깥쪽으로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바깥쪽으로요? 네, 이게 이제 예, 총비골신경이나 예. 이제 이 비골신경 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네네네. 이제 정강이 앞쪽으로 지나서 그다음에 발등 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발등이 너무 아프다. 혹은 네네. 첫 번째 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 네. 심지어는 더 심해지면 족 드라브라고 해서 엄지발가락 하나만 잘 안 들려요. 총비골신경 쪽에 문제 있는 거죠. 이게 다 협착증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발가락이 안 들리는 사람도 발가락 네네. 증세로 사실 오지만 알고 보니. 뭘 검사해봐야 되냐면 이 총비골신경이나 비골신경도 봐야 되지만 네네. 그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서 허리에 문제가 있는 데까지 다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예. 엉덩이가 아프거나 대퇴부가 아프거나 종아리가 아프거나 혹은 이 대퇴부를 스킵하거나 아프거나 제가 이렇게 5가지로 일단 구별을 했는데 네. 이 중에 디스크나 그다음에 협착증으로 가장 의심되는 것은 4번이나 5번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이 의심스러운 건 5번. 네네. 5번. 허리하고 엉덩이 그리고 여기를 스킵하고 종아리가 종아리. 아픈 경우가 오히려 더 예후가 나쁘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허리 아프다고 이제 뭐 내원을 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겠지만 종아리가 아파서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마 없죠. 거의 없으실 것 네, 같아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환자한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어도 네네. 아파서 왔을 때는 좀 설명을 듣지만 내가 그냥 집에서 나는 여기가 그냥 아픈데 네. 심지어는 어떤 환자도 있냐면요. 네네. 허리는 많이 안 아파요. 허리는 안 아파요? 많이 안 아파. 아프긴 아프지만, 약간 아파. 예, 종아리가 너무 아파. 오. 그래서 그냥 다리가 아픈 줄 알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그러시겠죠.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검사를 해보면 네. 협착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를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종아리까지 뭔가 좀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네. 그 둘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사실 뭐 MRI를 찍으면 좋죠. 저도 웬만하면 MRI를 찍어 오시라 그러고요. 네네네. 특히 메디케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네. MRI를 꼭 찍어 오시라고 늘 말씀드려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물론 이제 경험이 좀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많이 만져보다 보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아는데, 그래요? 아는데 네네. 그걸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네, 제가 네, 이렇게 네. 속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 MRI 보니까 확실히 맞네요. 요 네, 부분, 네. 요 부분 있고.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MRI를 딱 찍어 와도요. 네. 그 MRI 상으로 예를 들면 L4, L5, S1이다. 그러면 요추 4번, 5번, 그다음에 천골 1번까지 아프다. 그래도 네네네. 정확하게 잃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거기에 협착증이 있다 그래서 거기만 막 치료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신경이 내려가면서 포착되는 그 중간중간 길목에 또 다른 현상이 생겨요. 네네. 그래서 협착증 있는 분 중에 네. 저 환자 중에 어떤 분도 또 있냐면 네네. 그분은 다리 쪽으로도 아프긴 아픈데 네네. 허리가 훨씬 더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허리를 많이 치료하는데 네네. 협착증 때문에라기보다는 협착증으로 인한 2차적인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아, 염증이 생겨서. 네, 그러니까 예.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압박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눌려서 디스크가 굉장히 이게 되게 많아. 이게 이제 예. 실험 결과가 있어요. 예. 실험 결과가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앞으로 네. 차차 어쨌든 꼭 눌려서만 아픈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눌려서 아픈 것보다는 네네. 염증 때문에 신경통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연구 네네. 결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 협착증은 눌리거나 네. 염증이 2개. 그래서 저희는 압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압박이나 네네. 그다음에 염증. 염증. 근데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심하냐? 예를 들면 팔도 그렇다 그랬어요. 예.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 이건 압박 통증이 아니고요. 염증 네네. 통증이에요. 그럼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염증 치료를 해야죠. 그럼 침으로 염증 치료가 되느냐? 네네. 어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되고요. 특히 침으로는 네네. 압박을 해결해 주는 게 더 강합니다. 물론 침으로도 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자온침이라고 그래서 네네. 일반보다 조금 더 자성을 띠는 스테인레스보다 조금 더 철성분이 들어가 있는 침이 있어요. 예. 그 침을 놓고 그다음에 네. 자온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네네. 자기장하고 열을 넣어주면 네네. 염증도 조금 잘 해결이 돼요. 이제 그런 특별한 기구들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예. 아직까지 미국에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K한방. 네네 아. K한방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런 걸 요새 이제 한의사들이 많이 관심을 이제 갖고들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해결이 되지만 그게 이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압박뿐 아니라 염증. 염증을.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제 뭐 침이 좀 아파서
아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굵은 표현을 침 했는데 얘기하셨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협착증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뭐 2호 한 30, 요 정도로는 안 들어요. 안 들고요. 네네네. 어느 정도가 돼야지 드냐면 네. 30 이상이 돼야 들기 때문에 이게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없으실 텐데 네네. 보통 그냥 한의원에 가서 따끔하고 맞는 침이 한 조그만 0.25 정도. 오, 그러면 30이면 엄청 큰 30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엄청 큰 0.5 거죠. 정도 많고요. 제가 네네. 넣는 건 40에서 50 정도를 넣기 때문에 네네. 보통 침보다 2배 정도 굵어요. 굵은 거로. 그러니까 조금 겁을 먹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네. 침보다 네. 허리가 더 아프다. 맞아요. 그래서 침이 안 아픈 게 아니지만 네네네.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제 음. 이것도 있어요. 치료하다 보면요. 침 개수가 줄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많이 꽂으시다가 그렇죠. 예를 아, 들면 무릎이 엄청나게 아프신 분이 여기 네네네. 그 식당 사장님이 계신데 네네. 처음 오실 때 저도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음. 저는 이제 좀 K 한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앞통점을 찾아내요. 네.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한의사들이 말하는 아시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해부학적으로 봐가지고 네네. 딱 찾아내는 게 있어요. 아. 무릎 근처에다 30개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견디겠어요? 깜짝 놀래죠. 너무 아프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무리를 했어요. 너무 아프시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가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며칠 쉬게 하고. 네. 제가 괜히 걱정을 했죠. 근데 건장한 것 같아 놓긴 했는데.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잘 10개 미만으로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호전이 계속 됐다는 호전이 얘기잖아요. 되면 침 개수가 줄어요. 그래서 두꺼운 침이라고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호전이 되시면 점점 침 개수가 줄어들고 네네. 나중에는 이제 일반 침에다 자온 침에다 이렇게 점점 침도 얇아지고 네네. 그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네. 겁내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침보다 허리 아픈 게 더 그래요. 크셔서 환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시잖아요. 너무 괴롭죠. 근데 우리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 전문이시잖아요. 정밀하게 말하긴 여튼 예. 그래서 어쨌든 너무 아픈 것보다는 치료를 받고 나서 네. 호전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너무 아프시거나 네. 제가 그래서 좀 정말 부탁드리는 건 제가 네. 자주 방송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네네. 너무 아프시다. 그러면 참지 오세요. 마시고. 오시고 예. 요새는 너무 난 침 정말 못 맞아요. 그러면 네. 조금 좀 시간은 아. 길어지는데 조금 다른 방법도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예. 두 번째 네. 나는 한의원 많이 가봤어. 네. 한 달만 와보세요.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접근방부터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그렇죠. 그렇게 오늘 통증 유형을 좀 보시고 다음 네네. 주에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네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고생하지 마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네네. 또 아닌 분들도 계시기 네, 때문에 맞아요. 원장님 오늘 나오시는 날만 네, 맞아요. 특별하게 또 준비해 주십니다. 네. 안타깝게 네. 어제 오셨더라고요. 정가 다 받았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오늘 방송 두고 가셔야 돼요. 오늘 방송 듣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어제 오셔서 안타깝지만 제가 정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오시고 네. 오늘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 예약만 하셔도 제가 30% 예약만. 혜택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미리 드릴게요. 818 지역이고요. 번호는 그렇지만 LA입니다. LA 예요. 818-923-7004번입니다. 818-923-7004번이고요. 올림픽하고 아드모어에 있습니다. 가셔서 그냥 계속 참으세요. 만성이니까 나 원래 옛날부터 계속 아팠어 하실 게 아니라 침 치료 받으시고 효과를 보실 수 있다면은요. 무조건 가셔야죠. 자, 그리고 원장님 오시면 항상 꿀팁 준비해 주시죠. 자기 또 요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꿀팁. 네, 꿀팁. 제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서 제가 불면증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다음 주까지 불면증인데 네.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조교. 저 가서 바로 했어요. 하셨습니까? 예. 어제도 한 분이 오셨는데 네, 세 가지를 네. 제가 다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건 뭐냐면 햇빛입니다. 햇빛이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네. 밤에 자려면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네. 불면증 있는 분들의 특징이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멜라토닌 복용하기도 하는데 네. 특히 햇빛 중에 오전 햇빛이 더 중요한 이유는 네네. 아침 햇빛을 많이 보면 15시간 정도 후부터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래서 네네. 너무 늦게 햇빛을 보는 것보다는 네네. 불면증 있는 분들은 오전 햇빛이 더 좋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네, 비타민 그 D라고 얘기 하는 많이 것이 하시죠. 부족하면 네. 비타민 D가 조금 낮으면 네네. 숙면을 방해한다 하는 여기 한국의 삼성병원의 네, 연구 예. 결과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반팔에서 반팔, 반팔에서 반바지. 반바지. 네, 겨울이라도 네네. 제일 더울 때, 네네. 제일 더운 시간에 하세요. 겨울은 어쩔 수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일 따뜻할 때 반팔에서 반바지 네. 15분. 그리고 아. 실내에서는 안 된다. 운전하고 가면서 햇빛 쬐는 이런 거 안 되시는 그걸로는 거네요. 잘 안 된다. 진짜 햇빛 네, 예. 밑에서 네, 창문에 직접적으로. 가려 있으면 네, 어. 거기에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약간 도우면 돼요. 네. 왜냐면 안 하는 거보다는. 멜라토닌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게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아니면 꼭 하셔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 네네. 조교기에 의해서 햇빛을 보시는 햇볕을 것이 봐라. 상당히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그렇네요. 하는 거.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15분 정도 네, 꼭 햇볕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햇빛 샤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백투에덴의 8가지 요법 중에서 8번째 식이요법 얘기 지금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잘 안 지켜져요. 먹는 얘기를 하면 네네.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네, 네네. 저희가 뭐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소식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소식이요. 소식에 관한 연구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있는데 예. 최근에는 조금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지 네네. 약간 만만치 않은 약간 뭐 메이저는 아니지만 네네. 약간의 그 영장류 사람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생겼어요. 소식하는 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소식하는 게 장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네네.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이 좀 있어요. 옛날에 그 뭐 이 아무개 박사가 한국에서 뭐 KBS에서 신드롬을 일으켜갖고 뭐 채식 열풍이 일어났을 때 네네. 어떤 분이 나가서 서울대 어떤 뭐 교수님 나가가지고 고기 먹어라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갖고 한참 웃을 수 없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극단적인 걸 항상 생각하면 안 돼요. 소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네. 소식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요만큼만 먹어라 그렇죠. 이런 막 식으로. 살이 쭉쭉쭉 빠지는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 채식도요. 네. 김치에 네. 밥 먹는 거는 네. 그건 채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양실조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채식한다 그러면 보통 분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채식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 정도. 예를 들면 네. 고기를 안 먹으면서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고기 네네. 많이 드신 분들은 네. 뭐 뭘 먹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의아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나는 고기만 먹었으니까. 네네네. 어제도 한 분이 환자 중에 이제 네. 심장 스텐트를 넣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육고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쵸, 분명히 그쵸. 병원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특히 마블링이 잘 된 고기, 그렇죠. 비싼 기름 고기. 많은 거. 예. 그거 기름이 많게 돼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기를 자꾸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고기는 기름이 훨씬 많아요. 음. 그러니까 단백질만 넣고 보면 제가 늘 말하지만 콩이 소고기보다 네. 단백질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침 제가 그것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늘 먹는 아침을 좀 공개할 마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예. 그래서 소식이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느냐? 네. 미국 예일대에서 저형량의 칼로리 보통 평균적으로 여기 연구된 거에 보면 예일대 연구팀 연구한 거는 약 14% 정도 줄이는 거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 그렇죠. 중에 소식이라고 하는 예. 거를 네네. 굳이 뭐 완전 채식이라고 오늘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네. 어쨌든 먹는 양만 조금 줄여도 훨씬 평상시보다 건강하다. 근데 이유가 뭐냐? 네네. 이거 추정 연구해 보니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연구 나온 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네. 이런 유전 단백질 특별한 단백질이죠. 이제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 단백질이 네. 활성화가 되면 장수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또 뭐하고 관계냐면 제가 네네. 전에 오래전에 얘기말씀드린 오토파즈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가포시. 그때 라스베라토리라고 하는 예. 관계가 다 이설테른2라고 하는 유전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네네네. 그게 발효가 되려면 좀 덜 먹어야 되더라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덜 먹는다라는 개념이 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예. 번째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약간
공복 시간을 늘려준다라는 개념. 예. 두 번째는 내가 정상적으로 먹어도 네. 14% 평균적으로 14%인데 네. 여기는 칼로리를 계산하니까 300칼로리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네, 대학 네. 연구팀에서 네, 결과는. 네. 그래서 14% 위아래 22%에서 12% 사이 평균 14%만 덜 먹어도 네네.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소식을 하면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유도 네네. 어떤 데 요새는 많이 포커스를 맞추냐. 왜 그럼 왜 오래 살아?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가슴에 음. 타이무스라고 하는 흉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T임파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 T임파구가 왜 T임파구냐면 그 T자의 약자가 타이무스의 약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세포가 네. 백혈구가 생겨가지고 얘가 어린 백혈구 세포가 네. 어디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냐면 이 타이무스라고 하는 타이무스라고 하는 흉선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요. 받고 네. 성숙된 면역 세포로 자라서 가서 워킹을 하는 건데 네네네.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쪼그라들어요. 음. 그래갖고 연세가 60, 70이 넘으면 이게 정말 콩알만해지거든요. 아 진짜로요. 그럼 그렇게 예. 작아지면 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면역력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특히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은 별짓을 해도 면역력이 잘 안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리가 있는 거는 이 타이무스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아, 네네. 그런데 네. 이 타이무스의 노화를 늦춰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가 이야기되고 있냐면 소식이 얘기되고 있어요. 소식.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네네.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네. 우리 디톡스를 저희가 이제 또 내년 되면 디톡스 하고 저희가 또 뭐 어제도 지금 알래스카 쪽에서 또 조금 요청이 와서 거기서 또 집회를 할 예정인데 건강 집회를 또 12월부터는 제가 또 비만 클래스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오토파지가 깔리는데 네네네. 오토파지가 개념이 뭐냐면 소식이에요. 소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식에 예. 두 가지가 크게 달하면 두 가지예요. 나는 매일매일 적게 먹는 건 안 돼. 그러면 정기적으로 네네. 디톡스 같이 하세요. 약간 금식은 아니지만 단식 정도로. 그렇죠. 해도, 예, 그렇게. 예. 그렇게 갖고 뭐 며칠, 3일에서 뭐 며칠 정도 네. 아주 조금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걸 네. 좀 한 상태로 간 다음에 정식 식사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소식에 들어가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평균적으로 300칼로리. 평균 300칼로리. 네, 한 14% 정도의 네네. 음식을 매일 줄이는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밥 한 공기가 한 200, 뭐 2, 30칼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밥 한 공기는 보통 300에서 300까지? 예, 300에서 한 400칼로리 사이예요. 밥 한 공기를 덜 먹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예, 그래서 예. 제가 아침 먹는 거나 네, 이런 걸 네. 약간 공개할 마음이 있는 거 네, 식단을 네. 앞으로 이제 한 뭐 연말까지 식단을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 그거 너무 네. 좋아요. 식단을 왜냐면 구체적으로 소식을 하려는데 어떻게 그렇죠. 밥을 그럼 덜 먹어야 돼. 뭘 네. 덜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니까. 특히 이 무엇을 줄여야 된다고 계속 연구가 나오냐면 예. 당분을 줄여야 된다. 당분을 줄여라. 네. 네. 그 당분을 줄이고 이제 이 특별히 균형이 예, 이 예. 밸런스가 사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밥을 엄청 먹어요. 그러세요? 밥을 너무 먹어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네. 제가 밥을 2공기 먹으면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로? 네, 밥을 그런데 진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신다고요?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 저는 좀 밥을 좀 줄여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네. 최근에 밥을 또 너무 먹어가지고 살짝 늘었더라고요, 몸무게가. 네네. 그래서 이렇게 늘면 네. 저쪽 긴장을 하죠. 조금 덜 먹어야 되겠다. 네네. 조금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어대면 네네네. 그게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보답하냐면 덜커덕 나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 이런저런 이렇게 될 수도 질환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네네. 소식. 일단 소식해라. 일단 300칼로리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냥 꼭 300칼로리가 아니어도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뭘 해도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필요하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샘플을 앞으로 네네. 제가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네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식단 딱 주시면 그거대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원하시면 여기 카톡방에다가 네. PDF로 된 오. 거 간단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 그럴 수 계시면 있어요. 같이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건강,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또 이제 지키는 법, 네.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소식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소식을 해야 되는지 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요통 관련해서
뭐 이제 그 보험 안 되시는 분들 가시면은요 오늘에 한해서만 네네. 예, 오늘 전화 30% 주시면. 예, 또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전화 주시고 정말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릴게요. 818 지역이고요 923-7004번입니다. 818-923-7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팩트헤든의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